네. 우리 그 5월에 모의고사 있지? 혹시 며칠에 있는지 알아? 그건 몰라? 5월 효청고는 다음 주에 시험 끝나지? 네. 그러면 그 일주일 뒤, 그 뒤가 되겠니? 2주 뒤가 되겠니? 5월 5일, 5월 6일 여기 월화인데 그때가 연휴거든? 그래서 그 주 토, 일, 월, 화를 쉴 거야 학원이. 네? 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빠지는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긴 해. 아니면 이제 월 회차 한번 체크해보고 12번 충족시키면은 보강 따로 안 하고 그때는 쉴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바로 다음 주가 모의고사야. 돌아오는 주가. 그래서 6, 7, 8, 8일이 모의고사거든. 그때 물론 이제 5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평가원 주간이 아니라서 수능이랑 크게 연계됐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제 수능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니까 하루 전부터 좀 잠자는 시간,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 식사, 그 다음에 점심 식사,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웃어? 네? 왜 웃어?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 저 맨날 매달 갔는데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마다? 그거는 상관없지.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전날 이제 컨디션 관리가 좀 선생님 생각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 네. 지금 와. 승혁아 이리 와. 문 닫고 자리 잡고. 저기 앉을래? 그래서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우리 5월 모의고사는 점수도 좀 중요하긴 해요. 물론 6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서 컨디션 관리하면서 점수를 선생님이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거지만 이제 목표하는 등급이 나와야겠고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기존 상위권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거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 좀 드라마틱한 점수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혁아, 수능 습관 꺼내봐. 수1 가지고 왔어? 오늘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단원 16페이지에 이제 레벨 2, 그 뒤에 레벨 3 이렇게 할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레벨 2, 레벨 3 보기를 할 건데 이미 풀어봤는데 레벨 3는 안 풀리는 것 같네? 그렇지? 다음부터 숙제를 여기다가 해와. 여기다가 지난번에 기출의 미래 알려줬던 것처럼 여기 하면 되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수업을 9시면 여기보다 조금 일찍 와. 일찍 와서 노트로 조교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를 받게끔 할 거거든. 그거는 숙제 해오면 그때 다시 쌤이 안내를 해줄 테니까 노트에다가 수능 특강 풀어와. 알았지? 책이 이미 풀려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오늘은 노트를 처음 나눠줬으니까 노트를 만약에 놓고 와서 숙제 검사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자율학습 시간 2시간이 주말에 그냥 고정으로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 외적인 시간에 2시간을 와서 해야 되는 거야. 승혁아 알았지?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16페이지부터 레벨 2, 그 다음에 18페이지 레벨 3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 같이 챙기면서 해볼 테니까 노트에다가 같이 정리를 합니다. 알았지? 승혁아 무슨 고민 있니? 딱히 없어? 피곤해서 그런 거니? 좀 그래. 펜 꺼내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거는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사이클 돌았던 부분인데 초반에 이제 레벨 2 하다가 이제 속도가 좀 안 나가지고 레벨 2를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다시 돌아와서 다루는 거고 한번 봅시다. 1번. 곡선이 주어진 점을 지난다. 지나는 점은 어떻게 본다? 승혁아?
지나는 점은 대입해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의 루트 a, y의 루트 b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이 루트 b는 루트 1을 넣으면 제곱이니까 a분의 1 이런 관계가 생긴다. 지나는 점 대입한다 였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의 관계가 생겼는데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봤더니 결국 밑을 a, 밑을 b로 하는 로그 값이고 또 진수의 ab 밖에 없잖아, 그치?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몰아주면 어때요?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몰아줘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제곱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b는 a 제곱분의 1이고 이거를 지수 형태로 고치면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로그를 이제 b를 a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갈아 끼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 a, 밑을 a로 하는 로그에 분모에 b를 넣을 거거든. 그럼 b 대신에 a 마이너스 2제곱을 분모에 넣으면 승혁아 진수는 얼마가 되니? 3. a에 얼마?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이건 얼마예요?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이제 밑이 b니까 이거를 a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갈아 끼우고 사과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진수 분자 b 자리에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a로 한 번 더 나누는 거니까 a의 몇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3제곱. 그렇다면 이거는 로그 성질에 따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생략.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다. 3 더하기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지나왔지만 내신 유형에도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이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단서는 그렇고 두 번째 단서를 보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어때요? 앞에 첫 번째 단서 지수에 올라가 있는 x, y, z를 역수를 취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x, y, z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걸 끄집어 내려야 역수도 취해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관계를 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는 k로 두는 유형이라고 해요. 하나로 몰아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셋 다 특정한 값인 100의 w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100의 w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를 요렇게 줘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하나 해볼게요. a의 x제곱을 100의 w제곱이다 이런 관계를 주면 조금 전처럼 x를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만 끄집어 내리려면 승혁아 x는 뭐야? 양변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을 곱하거나 그러니까 x분의 1 제곱을 하거나 또는 x를 덩그러니 내리려면 로그를 취하면 되죠. 밑을 얼마짜리로? 밑을 a로. 그렇지. 그러면 양변을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좌변은 x가 될 거고요. 우변은 로그 a의 100의 w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이쁘게 쓴다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w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w 곱하기 로그 a의 100 정도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를 100을 활용하는 거 여기로 가볼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b의 y제곱 한번 더 적어볼까? b의 y제곱도 100의 w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같은 패턴이잖아, 그지? 그러면 y는 마지막 뭐라고 하면 돼요? w 곱하기 로그 자 양변에 b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 로그 b의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z는 이제 앞에 거 안 쓰고 생략하고 바로 쓸 수 있겠죠. w 곱하기 로그 밑이 c니까 c의 100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x, y, z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던 거 이제 해야 될 거 두 번째 단서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더할 거니까 여기서 x분의 1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x를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역수를 일단 취해 보면 w 곱하기 로그 a의 100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뭐 w분의 1은 오케이. 그런데 로그 a의 100은 우리가 지금 공통 부분이 다 100이거든. 진수의 100이 이렇게 들어있는 녀석들이니까 이거를 공통점으로 가져가려면 어디로 가져가면 돼요? 밑으로 가져가면 되죠. 맞지? 그러면 우리 로그 성질에 따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취해지더라. 그래서 이 녀석은요 w분의 1 따로 쓰고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 그래서 로그 100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지? 승영아 피곤하면 좀 쉬엄쉬엄 해. 알았지? 느슨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y분의 1도 같은 패턴으로 돌아갈 거니까 w분의 1에다가 로그 100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옆에다가 쓸게요. z분의 1도 같은 패턴이니까 w분의 1 로그 100의 c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셋을 이제 역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구해놨으니까 요놈을 더한 게 얼마다? 2w분의 로그 40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그냥 합이라고 적을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 합하면, 자 공통인수가 w분의 1이 있죠. 그래서 w분의 1을 묶어내겠습니다. 묶어내면 로그 100의 a 더하기 로그 100의 b 더하기 로그 100의 c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이 과정 생략해도 금방 계산이 되죠. 밑을 100으로 하는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기가 될 거야. 그래서 w분의 1에다가 로그 100의 a, b,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밑이 100이니까 100은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보면 밑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모로 나올 거니까 2가 튀어나오겠죠. 2w분의 1 그렇다면 로그 10의 abc 상용 로그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 두 번째 단서로 가보니까 이게 2w분의 로그 42, 어머나 2w 똑같이 맞춰놨네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로그 42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로그 생략했는데 이거 상용 로그 똑같아요. 그죠? 42가 되는 거니까 진수끼리 같아요 라고 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42를 만족하면 돼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번에 첫 번째 줄이 1이 아닌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2를 1이 아닌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죠. 얘는 6 곱하기 7이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빼기 C 이것의 최대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의 최대를 구하려면 빼지는 애가 가장 작아야겠죠. 그죠? 이것의 최소를 할당하면 되는데 위에서 최소가 되는 값이 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앞은 A 더하기 B니까 뭐 3 더하기 7, 7 더하기 3, A, B가 누군지는 몰라도 합하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10 빼기 2 그래서 8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로그로 고쳤는데 이걸 지수 형태로 고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매개로 해서 그 매개의 변수, 여기는 이제 W 가지고 썼는데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자 A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로그 4분의 1의 A 이 값이 모두 정수가 되어야 한대요. 둘 다 정수.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애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로그 2의 A
A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게 정수 n이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요거는 정수 이렇게. 그래서 A가 100 이하니까 그거의 범위를 만족하도록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러면 진수 A는 지수로 고쳤을 때 2의 n제곱이고 n은 정수거든요. 요거 나열 한번 해봅시다. n은 정수. 그런데 생각해봐. n이 정수인데 음수를 넣기 시작하면 2의 음수 제곱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어때요? 1보다 작은 어떤 분수가 되지? 작은 유리수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100 이하의 자연수 A라고 했단 말이에요. A는 1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 이상이 되려면 N은 0 이상인 정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0부터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2의 0제곱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100 이하니까 100을 넘지 않는 곳까지 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2의 4제곱 16, 2의 5제곱 32, 2의 6제곱 64, 2의 7제곱은 128 버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모두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A는 이게 다 될까? 그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로그 4분의 1의 A 이 녀석이 또 정수가 되어야 한다로 가보겠습니다. N은 썼으니까 이번에 M 써봅시다. M 정수. 자, 그래서 요거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4분의 1이 미치면 이거를 4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고 4의 A 요 놈이 M 정수 이렇게 되는데요. 자, 사실상 로그 4의 A가 정수면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는 것도 당연히 정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로그 4의 A가 정수다 라고 가도 문제 없겠지, 그지? 요게 정수다. 마이너스 곱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처럼 해석을 한다 그러면 로그 4의 A가 정수면 4의 거듭제곱이 A니까 맞죠? 그러면 거듭제곱에 여기는 M을 써버려가지고 뭐 K를 쓴다 그러면 K가 0 이상인 정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는 여기서 4의 거듭제곱이고 지수가 0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써보면 4의 0제곱, 4의 1제곱, 4의 제곱, 4의 세제곱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4의 세제곱이 64니까 4의 4제곱은 어때요? 4의 4제곱은 2의 8제곱이지.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니까 버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A, 즉 교집합 찾으면 되겠죠. 교집합 한번 2의 거듭제곱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4의 0제곱은 뭐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수가 되는 A 값이 쭈르륵 있었는데 걔랑 겹치는 거 한번 체크해보면요. 여기 있네요. 1,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요렇게가 주어진 밑을 2로 하는 로그와 밑을 4분의 1로 하는 로그가 둘 다 정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세요.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은 뭐 2의 0제곱은 1이고요. 2의 제곱은 4고요. 2의 4제곱은 16이고 2의 6제곱은 6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합은 85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음수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y는 ax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두 삼각형 넓이 B 요거 한번 표현해 볼게요. COA 요만큼 삼각형과 그 다음에 BOC 위에 붙어있는 녀석이네요. BOC 요 녀석 삼각형 넓이의 B가 조금 복잡하지만 1대 로그 2의 5 이렇게 된답니다.
로그 2의 5는 뭐 미지수가 끼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무리수예요. 숫자입니다. 이런 상태네요.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넓이 b가 지금 1대 로그 2의 5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상에 표현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좀 이쁘게 그려가지고 넓이 b에 따라서 길이 b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직각삼각형 요거 그대로 한번 옮겨 놔 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옮겨 놔서 여기를 O,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대략 요런 식으로 지금 직선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점을 C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넓이 b를 여기다가 써보면 1대 여기가 1대 로그 2의 5 요 비율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넓이가 이렇진 않고 비율이 그렇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색깔 표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AOC 여기 있고 BOC 여기 있어요. 그러면 AC, BC가 있는 곳을 밑변이라고 봤을 때 두 삼각형은 꼭지점 O를 공유하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O까지의 즉 AB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O까지의 높이가 동일해요.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건데 높이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밑변의 길이가 넓이 b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와, 그러니까 넓이 b가 1대 로그 2의 5인 게 요 밑변의 길이 b랑 동일하더라. 이거를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바로 캐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해보면 여기가 1일 때 위쪽이 로그 2의 5 요런 비율을 갖는다. 그럼 다시 표현해보면 요 놈은요 여기다 표현할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만약에 우리가 숫자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C가 네 분점이 되는 거죠. 그치? 네 분점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좌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A좌표는 주어진 직선의 뭡니까? X절편이죠. 그래서 X절편은 Y가 0입니다. 바로 암산할게요. Y에 0을 집어넣으면 X값은 2분의 3이고요. Y값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Y절편이니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X가 0일 때 Y가 3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C라는 점은 A를 먼저 호출을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선분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1대 로그 2의 5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1대 로그 2의 5라고 비율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분점 찾기를 할 겁니다. 승혁아 내분점 찾기. 승혁아 내분점 찾기 기억나니? 네. X좌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X는 어떻게 돼요? X는 X 좌표를 가지고 할 건데 내분점이니까 이 1대 로그 2의 5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모해서 더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2의 5 분자는 어떻게 구성했었어? 분자는 여기 1대 뭐 1 곱하기 뭐 0. 그렇지. 이게 뭐야? 크로스 곱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1 곱하기 0, 0 버리고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되겠네요. X좌표다. 그죠? 그러면 Y좌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죠. 분모는 1 더하기 로그 2의 5 분자는 1 곱하기 이번에는 Y좌표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0이니까 버리고 이거는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누구 좌표예요? 내분점 좌표인 C 좌표가 되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돌아가서 짜잔 C 좌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주어진 직선과 Y는 AX가 만나는 곳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Y는 AX 위의 점이기도 하죠. 위의 점은 아까 처음에 했듯이 대입한다가 되겠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그래서 Y는 즉
1 더하기 로그 2의 5 분의 3은 a 곱하기 x, x는 분모는 동일했어요. 1 더하기 로그 2의 5 분의 2분의 3 로그 2의 5 이렇게 됐네요. 짠. 그러면 양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먼저 분모가 동일하니까 약분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 3, 양변에 3 나누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요거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좌변은 다 약분됐으니까 1이고요. 이 1은 a 곱하기 분자만 남겼으니까 2분의 1 로그 2의 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a를 찾을 수 있겠네요. a는 양변에 2를 곱하고 로그 2의 5로 나누면 되니까 로그 2의 5 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조금 더 이쁘게 고친다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분모에서 로그 미츠 2와 진수 5를 뒤바꾸면 역수가 될 거니까 2 곱하기 로그 5의 2 이렇게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a 찾았습니다. 그쵸?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구할게. COA의 넓이 S와 방금 구한 A를 더하세요. 그럼 COA 넓이 이제 구하러 가면 되겠다. COA 넓이 이렇게 쓸게요. 삼각형 COA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OA 길이를 밑변이라고 본다 그러면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는 높이가 누구랑 같아요? C의 Y좌표와 같아요. 아까 Y좌표 구해놨잖아, 그지? 따라서 식을 그대로 세우면 자 OA 길이는 아까 X절편 쳐다보면 되겠죠?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밑변 2분의 3 곱하기 높이 아까 Y라고 했던 거 돌아가 볼게요. Y 어디 갔니? 1 더하기 로그 2의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1 더하기 로그 2의 5분의 3 요게 이제 삼각형 COA 넓이가 되겠다. 괜찮죠?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빨간색, 파란색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1대 로그 2의 5로 쪼개면 되잖아요. 비율로.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 정리를 잠깐 해보자고. 자, 그러면 숫자 계산부터 할게요. 분모는 4, 분자는 9.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자는 3 곱해졌으니까 1이고요. 1 더하기 로그 2호를 좀 뭉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 그렇다면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하기겠죠. 10 그렇다면 밑을 10으로 상용 로그로 바꿔버리면 역수가 취해지면서 로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좀 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요거를 S라고 할 거예요. 짠. 그래서 최종적으로 S 더하기 A를 구해보세요가 되겠네요. 그대로 가볼게요. 4분의 9 로그 2 S 그 다음에 더하기 조금 전에 A가 2 로그 5의 2 5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가 있을까를 봤는데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보니까 상용 로그 2가 앞에 꺼내져 있으면서 밑을 5로 하는 로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용 로그 2가 꺼내져 있어야 돼. 상용 로그 2를 어떻게 꺼낼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꺼내면 되죠? 상용 로그 2 상용 로그 2 맞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상용 로그 아니네. 상용 로그 2도 있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10도 있네요. 그죠? 요거 두 개를 이제
만져주면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상용 로그 2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묶어내 보는 걸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자. 는 상용 로그 2를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4분의 9만 남을 거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조개 나갔으니까 상용 로그 2분의 로그 5의 2 요렇게 되겠죠. 자, 일단 요게 있는지를 봤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다 통일돼야 돼요. 그죠?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가능한가요? 얘는 이미 밑이 5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얘는 로그 2는 자 밑을 5로 하는 로그로 처리를 하면 로그 5에 밑에 해당하는 10이 튀어나올 거고요. 분자는 로그 5에 2가 튀어나오겠죠. 이게 분모란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을 정리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를. 그럼 분자에 있는 로그 5에 2는 그대로 곱해놓고 분모가 로그 상용 로그인데 요거가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10 요렇게 될 거니까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할게요. 앞은 로그 2 꺼내놓고 괄호 안이 4분의 9 그 다음에 정리된 게 2배의 로그 5의 10 이렇게 정리가 됐다. 맞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 3, 5 세 개 중에 괄호 안이 4분의 9로 들어가서 1, 3 중에 2 로그 5의 10이니까 1번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쉬워진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가봅시다. 5번 보면 x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최종적으로 x-1의 4제곱을 구해보래요. x를 구하라는 얘긴데요. 쓱 보니까 여기 8제곱근 2 요거 제곱하면 4제곱근이 되고 4제곱근 제곱하면 맨 앞에 있는 제곱근 되고 이렇게 되거든. 아하, 그래서 우리 요거 유리화할 때 많이 하던 거니까 여기 있는 8제곱근 2 빼기 1 옆에다가 즉 분모에다가 8제곱근 2 더하기 1을 곱하면 합차 전개가 되겠죠. 똑같이 분자에도 이렇게 곱해 놓자. 승혁아? 요거 결과가 얼마니? 요거 루트 4루트 2 마이너스 1. 그렇지. 4제곱근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그렇다면 또 뭐가 돼요? 거기 옆에 있는 게 연쇄적으로 또 곱해지겠죠. 승혁아? 또 얼마니? 루트 2 마이너스. 그렇지. 요거는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근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뭐예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1이겠죠. 와, 이렇게 정리가 되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는 분모 1이니까 생략하고 8제곱근 2 더하기 1 이런 구조가 되네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x-1의 4제곱이니까 1을 이항하면 x-1은 8제곱근 2가 돼요. 즉 8제곱근 2의 4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요거를 이제 제곱근으로 표현한 거 n제곱근으로 표현한 걸로 계산하지 말고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낫겠어요. 2의 8분의 1제곱으로 고치고 이것을 4제곱 한다. 그러면 2의 지수끼리 곱해서 2분의 1제곱이다. 즉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해석을 조금 잘 하시면 좋겠는 게 로그 A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대요. 자, 0보다는 크려면 A는 1보다는 커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통해서 A는 1보다는 커야 하고
상용 로그 값이 1이 안 되려면 10보다는 작아야 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양수 A래. 뭐 당연히 양수겠죠. 그런데 양수 A가 자연수냐 정수냐 이거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154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소수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 자리 숫자야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 A의 상용 로그를 구해봤더니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1일 때가 두 자리거든. 정수 부분이 1일 때가 두 자리니까 두 자리보다 작은 한 자리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짠, 36의 10제곱, 이거 엄청 큰 숫자인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겠죠. 그거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대요. 즉 A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한 자리 숫자가 되어야 되고 뒤는 10의 n제곱, 10의 거듭제곱으로 n은 자연수 거듭제곱이 돼야 된대. 괜찮죠?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다시 표현을 하려면 36의 10제곱을 상용 로그를 취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36의 10제곱에다가 상용 로그 적용해 볼게요. 요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질 거고요. 로그 36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36을 해결을 할 건데요. 36은 또 뭐야? 6의 제곱이지. 6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또 앞으로 끄집어내려서 20 곱하기 로그 6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상용 로그를 썼으니까 밑에 단서들을 보니 마지막 줄 로그 2와 로그 3이 있어.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고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죠. 그래서 20에 로그 2는 0.3010 더하기 로그 3은 0.477 빵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뒤에 소수는 더해보면 0.78 0.7 맞나? 301 0은 없었네. 지우자. 0.77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0.778 이렇게 되겠다. 얼마입니까? 이거 동그라미 하나 빌려주면 7.78이 될 거고요. 그곳에 2배가 되겠죠. 2배 얼마입니까? 7 2배하면 14인데 뒤에서 1이 올라올 거니까 15.5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다시 얘기해보면 자, 시작과 끝을 이제 볼 거예요. 36의 10제곱에 상용 로그를 적용했더니 결과가 15.56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6의 10제곱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밑을 10으라는 상용 로그를 씌웠으니까 36의 10제곱 이거를 지수 표현을 하면 10의 아까 네모 쳐놨던 15.56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승혁아 그치?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거를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자연수 제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수가 15.56이면 여기에 자연수 부분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해 보자면 10의 15 더하기 0.5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지수 법칙에 따라 10의 0.56 제곱 곱하기 10의 15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쓸게요. 10의 0.56 제곱 곱하기 10의 15 제곱 이렇게 되니까 와 여기가 봐봐 지수가 1이 돼야 10이거든. 그런데 1보다 작은 0.56이면 이거는 한 자리 숫자가 맞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이 녀석이 A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10의 거듭제곱에 들어있는 이 녀석이 N이 되는 거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돌아가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N의 모든 양의 약수인데 N은 5였으니까 5의 양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5의 양의 약수는 뭐 너무 쉽죠? 5가 아니라 15. 15의 양의 약수는 1, 3, 5, 7 이렇게 존재할 거야. 해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 양의 약수를 크기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하는데 마지막이
그것의 상용 로그 값들을 쭈르르륵 해보래요. 1357은 뭐니? 135, 15입니다. 쏘리. 요렇게 15의 양의 약수인데 왜 썼지? 홀수들 쓰다 보니까 그래 됐네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식으로 상용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더하는 거는 곱할 거고요, 진수끼리.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분모로 가져갈 거고요. 아니면 그냥 쭉 써서 계산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쭉 써볼까요? x1은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5 더하기 로그 15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로그 1은 0이니까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3은 분모로 3을 가져가면 됩니다. 즉 로그 5 곱하기 15 나누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로그 55,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는 5의 제곱이니까 2 로그 5 이 정도로 표현합시다.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이거 다 소수로 나타내야 된대. 띠린. 그러면 여기 주어진 로그 5도 주어진 단서에 따라 로그 2분의 10 1 빼기 로그 2 이렇게 고쳐서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로그 2는 0.301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2배에 1에서 0.301을 빼면 0.69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배 하면 1.398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상용 로그 씌워서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이 아마 레벨 2에서 조금 제일 복잡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X집합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답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조금 보기 위해서 요거를 살짝 고쳐 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로그 2 뭐 할 거 없고요. 로그 4는 2 로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로그 8은 3 로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로그 16은 4 로그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승희가 듣고 있지? 자, 근데 1대1 대응인 두 함수래요. F든 G든 1대1 대응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1대1 대응이면 4개에서 4개로 대응시키는 건데 서로 다른 데로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치역이 모두 4개로 존재해야 되면서 서로 다른 치역들로 존재해야 돼요. 요거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죠? 그래서 FG가 둘 다 그렇대. 그랬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맨 마지막에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 조건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F 함수를 통해서 로그 2를 보낸 결과 더하기 G 역함수를 또 거꾸로 보내는 거거든. 어쨌든 바로 보내든 거꾸로 보내든 우리는 X에서 X로 보낼 거기 때문에 결과는 여기 원소 4개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더했더니 7 로그 2래. 7 로그 2인데 아까 말한 대로 결과는 4개 원소 중에 있거든. 그러면 하나, 2개의 결과를 더해서 7 로그 2가 돼야 돼. 여기서 7 로그 2가 되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얘네 둘밖에 없지. 나머지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7 로그 2가 되는 녀석이 3 로그 2 더하기 4 로그 2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2개 더하기로 표현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순서대로 3 로그 2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4 로그 2일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케이스를 쪼개서 나 조건을 적용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있는 F 로그 2 요 녀석이 순서대로 3 로그 2라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케이스 1번 여기 조그맣게 쓸게. 여러분들 노트에 푸니까 좀 넉넉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맨 처음에 있는 F에다가 로그 2를 넣은 결과가 우리가 분석했던 앞에 있는 3 로그 2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g 역함수에 로그 4를 넣은 건 얼마가 될 수밖에? 뒤에 더해져 있는 4 로그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케이스 하나.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결과를 서로 뒤바꾸면 돼요. 괜찮죠?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다루는 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넣는 것과 나온 것을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붙어있던 건 떨어질 거고 떨어져 있던 거는 역함수가 붙을 거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쓰면 이제 떨어뜨려서 g에다가 4 로그 2 요거는 로그 16이었어요. 원소를 보내면 요 녀석이 로그 4로 대응된다. 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조건의 첫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나조건으로 들어가 보죠. 나조건 잠깐 보고 올게요. 첫 번째, g 역함수의 합성 f 한 데다가 로그 2를 넣은 거래요. 자,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요. 뒤에 거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부터 써보고 시작합시다. g 인버스의 합성함수니까 괄호 열고 f에다가 로그 2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집어넣는 f 로그 2라는 게 바로 위에 보이네요. 우리 첫 번째 케이스로 요 놈은 뭘로 지정하기로 했습니까? 3 로그 2로 지정하기로 했지. 그래서 요거를 로그 8이라고 다시 정정할게요. 로그 8로 대응이 되겠다. 괜찮지? 그러면 g 역함수에 로그 8을 집어넣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하기 두 번째 f 합성 g 인버스에 로그 4를 집어넣은 거 이거 좀 빡빡하네요. 그죠? 써볼게요. f에다가 넣을 건데 g 역함수에 로그 4를 넣은 거 다 썼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니? 가정하기를 g 역함수에 로그 4 넣은 건 4 로그 2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와, 이거도 갈아 끼울 수 있겠구나. 여기가 4 로그 2, 요거는 로그 16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조건을 적용한 결과를 조금 더 간략하게 써보면 g 인버스에 로그 8 넣은 것과 더하기 f에다가 로그 16을 넣은 게 나조건에 따라 로그 64가 되어야 한대요. 까지 괜찮니? 그러면 가조건 해석했던 것처럼 로그 64도 한번 로그 2로 표현해보면 64가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6 로그 2거든. 즉 2개 더해서 6 로그 2가 나와야 돼요. 다시 올라가 볼까? 2개 더해서 6 로그 2가 나오는 녀석은 다른 색깔로 표현해볼까요? 요 놈이랑 요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2 로그 2 더하기 4 로그 2가 될 거예요. 또 써놓고 볼까요? 요 놈은 2 로그 2 더하기 4 로그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요 녀석이 얘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간략하니까 밑에다가 한번 써가면서 볼게요. 색깔 바꿔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적어볼게. 만약에 첫 번째 있는 덩어리가 4 로그 2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덩어리는 2 로그 2가 되어야 하죠. 맞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야. 첫 번째 덩어리 볼게요. g 인버스에 로그 8을 넣으면 4 로그 2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g 인버스 있을 때 원래 g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넣는 것과 나오는 것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봤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g에다가 4 로그 2를 넣으면
로그 8이 나와야 해요. 이런 결과거든. 괜찮나요? 인버스가 떨어졌으니까. 서야 이해되니 요거? 오케이. 그런데 우리 위로 가보면 요 부분이에요. G에다가 4 로그 2 넣은 게 방금 적었던 요 녀석인데 걔 결과가 우리 가정하기를 로그 4여야 하거든. 근데 얘는 얼마야 지금? 로그 8이지. 가정에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케이스는 버려야 돼요. 요거는 안 되겠다. 알겠죠? 여기에 가정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남은 건 뭐? 이제 얘네 위치를 뒤집는 것밖에 없겠죠. 위치를 뒤집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G 인버스 로그 8을 넣은 결과가 2 로그 2고 그 다음에 F에 로그 16을 넣은 게 4 로그 2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앞에 것 또 해석을 하면 자, 넣는 것과 넣는 게 로그 8이고요. 나온 게 2 로그이니까 위치를 바꾸면 G에 자, 이제 2 로그 2를 로그 4라고 표현할게요. 로그 4를 넣은 게 로그 8이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짠. 첫 번째 케이스로 F에 로그 1을 넣은 게 3 로그 2, 이건 로그 8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G에 4 로그 2를 넣은 게 로그 4였다. 그랬을 때 쭈르륵 내려와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G에다가 로그 4를 넣은 건 로그 8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로그 16 넣은 건 4 로그 2, 요건 로그 16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단서를 얻어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봅시다. F 로그 16 F 로그 16 더하기 G 로그 16인데 F 로그 16은 여기 있었네요. F 로그 16은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그게 4 로그 2 로그 16 이렇게 될 거고요. 적어 놓고 갈게요. 요 케이스에서 F 로그 16은 4 로그 2가 로그 16이었어요. 요렇게 대응이 될 거니까 요 값과 그 다음에 G 로그 16은 어디로 가나요? G 로그 16 우리가 가지고 있니? 여기 있네요. 애초에 가정하기를 얘가 G 로그 16이었죠. 그러면 이게 로그 4로 대응이 돼야 돼요. 아하. G 로그 16은 로그 4로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첫 번째가 요 녀석을 더해라 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했을 때 최대값이니까 요거랑 또 비교를 한번 해야 돼서 두 번째 케이스로 갈 거예요. 더하면 로그 자 상용 로그의 진수끼리 곱해요. 64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요거 첫 번째 케이스가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걸 순서대로 줬을 때 그죠? 앞에 있는 거 3 로그 2, 뒤에 있는 거 4 로그 1을 줬을 때고 이번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한데 7번의 왼쪽으로 저는 쓸게요. 여러분들 노트 쓰니까 좀 꼼꼼하게 써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죠. 순서를 바꾸는 거는 자 F에 로그 2를 넣은 거 지금 1번 가족권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이거를 4 로그 2로 주고 그렇다면 뒤에 있는 G 인버스의 로그 4는 G 인버스의 로그 4는 3 로그 2로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여기를 또 바꿔놔야겠죠.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는 원래 함수 구하는 게 좋으니까 넣는 거 나오는 거 위치를 바꾸면 로그 자 3로그 2를 로그 8로 쓸게요. 그래서 G에다가 로그 8을 넣으면 로그 4가 나온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나 조건으로 나라고 쓸게요. 나
G 인버스. 자, 여기는 이제 계산을 조금 생략할게요. G 인버스의 F 로그 2인데 위에 2번에서 F 로그 2는 4 로그 2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를 로그 16이라고 쓸게요. 16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F에다가 G 역함수 로그 4인데 위에서 G 역함수 로그 4는 3 로그 2, 요거 로그 8로 쓸게요. 로그 8로 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F에다가 로그 8 넣는 것 요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로그 64거든. 로그 64. 그러면 로그 64는 아까 해석했듯이 6 로그 2니까 2 로그 2와 4 로그 2 요거 합입니다.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2 로그 2, 4 로그 2 이렇게 가볼 거예요. 먼저 2 로그 2부터 한번 볼게요. 요 놈이 2 로그 2, 즉 로그 4라고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건 4 로그 2가 돼야 되겠죠? 4 로그 2는 로그 16입니다. 요렇게 볼게요. 괜찮나요? 안 되는 케이스부터 본 건데 얘가 안 되면 이거 순서 바꿔서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을 바로 봅시다. 요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F에다가 로그 8 넣은 거. F에다가 로그 8 넣은 게 로그 16이단데 우리 2번에 시작할 때 F에다가 로그 2를 넣은 게 4 로그 2. 이게 로그 16이잖아요. 얘가 로그 16이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로그 2에 대응되는 건 F를 통해서 로그 16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밑에 가정하기를 얘는 로그 8을 넣은 거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깨지죠. 같은 대로 대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 또 모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로그 2는 F를 통해서 로그 16으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로그 8은 다른 데로 대응이 돼야 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남은 케이스 하나가 앞에 게 로그 16으로 대응이 되고 뒤에 게 로그 4로 대응이 돼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밖에 안 되니까 또 가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G 인버스에 로그 16 넣은 게 로그 16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넣는 거 나오는 거 위치를 바꾸면 인버스 떨어지고 똑같죠. 로그 16이 로그 16으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건 잠깐 보고 올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있는 G 로그 16 요거 구한 겁니다. 그죠? 오케이. 요거는 챙기고요. 요거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챙길 거고요. 이제 남은 결과 하나가 뒤에 거네요. F에 로그 8을 넣었더니 이게 로그 4로 대응이 된대요. 그럼 F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요 정도로 그려가지고 X에서 X로 대응시키는 F인데 순서가 뭐 로그 2, 로그 4, 로그 8, 로그 16이었죠. 똑같이 로그 2, 로그 4, 로그 8, 로그 16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F의 대응 관계를 여기다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정하기를 로그 2는 아까 로그 16으로 대응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나 조건을 적용하면서 로그 8은 로그 4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1대1 대응이 안 깨진 거잖아, 그치? 서야 맞니? 눈빛이 흐려졌네요. 다시. 우리 2번 시작할 때 F를 통해 로그 2를 넣으면 로그 16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화살표를 그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 케이스를 보니까 요거 두 번째 로그 8을 F를 통해 보냈더니 로그 4가 된다. 그래서 로그 8을 로그 4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에 로그 16 보내는 거잖아. 로그 16을 보낼 건데 아직까지 1대1 대응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 뭐 구해? 지금 최대값 구하고 있단 말이야.
최대값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8로 대응을 시키면 되잖아. 로그 2보다 로그 8이 크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응시킨다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다 만족하죠. 1대1 대응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최대값을 구할 때 f에다가 로그 16 넣은 걸 로그 8로 대응시키면 된다. 그래서 f의 로그 16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8로 대응을 시키면, 돌아가서 한 번 더 쓸게요. f의 로그 16은 로그 16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거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네들을 더해보라는 거였어. 더하면 어때요? 16 곱하기 8 얼마? 128인가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에서 구한 게 로그 64니까 걔보다는 더 크다, 그지?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케이스의 결과가 더 커요. 이게 최대값이 되겠다. 따라서 최대값 정리하면 되고요. 128은 2의 7제곱, 7제곱이니까 7 내려오고 상용 로그 2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리수 n에 대해서 다항식, 요게 3차 다항식이죠. 이거를 x 빼기 2의 n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 요게 1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우리 나머지 정리에 따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된다. 요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맞나요? 괜찮지? 그러니까 주어진 3차 다항식에 2의 n제곱을 넣은 게 나머지란 얘기야.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fn이라고 표현했대요. n은 어디 적용되냐면 여기 x2의 n제곱 할 때 지수로 적용이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f2분의 1은 뭐 하란 얘기예요? n이 이렇게 할게. n이 2분의 1일 때 나머지 구하란 얘기죠. 요거 한 번만 하고 쭈르륵 연결할게요.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니? x에다가 2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2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f 2분의 1이라고 하래요. 나머지 바로 구해봅시다. 그럼 x자리에 2의 2분의 1제곱 집어넣으면 첫 번째 세제곱하면 2분의 3제곱, 제곱하면 2 빼기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정리를 조금 할게요. 2랑 1 더하면 3이고요. 3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2분의 3제곱은 2 루트 2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 같은 내용으로 f2도 n이 2일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니? 2의 제곱, 즉 4를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4 집어넣는다고 생각할게. 따라서 그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고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f2라고 써야지. 그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x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의 세제곱 64, 4의 제곱 16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3 빼면 되니까 7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죠? 해서 얘네 둘을 더한 게 a 플러스 루트 2다. 더하면 80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a는 80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